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샌드위치 파트 1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Can I get a tuna sandwich? 투나 하면 삼치죠. 참치 샌드위치를 can I니까 can I는 뭐죠? 그쵸, 허락과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May I? 자, 그럼 제가 get이죠. 여기서는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가계와 결론되어 있으니까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죠. What kind of bread do you want? 이에요. 무슨 종류의 빵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요새는 샌드위치 빵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는 원하다에서 do you want를 썼는데요. 원래 손님한테 뭔가를 여쭤보려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럼 do you want를 어떻게 고친다? would you like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I would like whole wheat bread. 여러분 원래 WH로 하게 되면 H를 생략해도 되는데요. 이 전체의라는 whole이라는 단어는요. H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ole이라고 발음하셔야 되고요. 대신 밀이라는 단어는 wheat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hole wheat bread 하게 되면 통밀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밀빵을 원해요. 여기서는 정중한 표현인 would like를 썼어요. 이거 한 단어로 쓰면 want 쓰실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Please choose a drink이죠. 여러분 여기서 drink은 명사예요. 앞에 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음료. 근데 여러분 성인이 보고 있는 그 교재에서 drink이 명사로 쓰이면 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choose 하면 선택하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get a tuna sandwich? What kind of bread do you want? I would like whole wheat bread. Okay. Please choose a drink.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can 다음에 I죠. 연음시켜서 can I, get 다음에 어예요. 연음하면서 약화, get어. 그 다음에 샌드위치가 맞아요. 그런데 NDW니까 두 번째 자음 D를 하지 마세요. 그럼 샌드위치죠. 자, 그럼 이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Can I get a tuna sandwich?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 kind 다음에 of예요. 그대로 연음시키세요. kind of인데 여러분 D 사운드는 T 사운드와 사촌이고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뒤가 모음이고 그 앞이 모음이고 D 뒤가 다시 모음이면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합니다. 그래서 아예 D 발음을 하지 않고 N 발음을 넘길게요. kind of. bread가 D로 끝났는데 do you에서 다시 D로 시작하죠. 앞에 D를 하지 마세요. bread do you wan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hat kind of bread do you want?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문장의 끝이 D나 T로 끝나게 되면 DT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choose 다음에 어죠. 연음시켜서 choose. 드링크가 맞는데 DR 사운드니까 R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R 그러면 choose a drink 이렇게 되겠죠. 자, 지하철 방향 묻기 파트 1입니다. Is this train for?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 N이 붙었네요. 이 N은 뭐죠? 서수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second이죠. 근데 second을 다 쓰지 않아. 끝에 nd만 붙여요. 우리가 보통 서수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th를 붙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first,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third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th를 붙이지 않고 끝에서 두 번째 끝 문자와 그 앞에 문자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32가 아니고요. 32nd street이죠. 그러면 이 열차가 32번가 행인가요? 지하철이 됐던 기차가 됐던 무슨 행할 때는 for 전치사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for 다음에는 목적, 지향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열차가 32번가 행인가요? 라고 얘기했죠. 이런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표현하는 거죠. You are on the wrong train.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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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기차 위에 계십니다죠. 그래서 열차를 잘못 타셨어요. 우리가 보통 타다라고 하는데 등치가 큰 대중교통을 탈 때는 우리가 개론을 쓰잖아요. 발이 먼저 올라가니까. 근데 굳이 get 동사 쓰지 않고 이렇게 비동사를 써서 열차 잘못 타고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et off at the next station. 자,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get on의 반대말은 get off죠. off는 제거 탈락의 의미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테이션이 역이라는 뜻인데요. 스탑을 쓰기도 해요. 보통 스탑은 정거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역과 같이 스탑을 쓰기도 합니다. I almost got lost. 우리가 거의라는 almost를 쓰고 과거형을 쓰게 되면 동사 할 뻔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뭐를 될 뻔했어요가 되죠. 근데 lost예요. 여기서 lost는 과거 분사를 써서 뭘 만들었다? 형용사형. 그래서 잃어버린.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서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get 동사나 비동사를 쓰죠. 이제 여기에서 get 동사와 이 get 동사는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s this train for 32nd Street? You are on the wrong train. Get off at the next station. I almost got lost. Thank you.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트레인이 맞아요. 근데 이게 TR 사운드죠. 그래서 TR, train. 스트리트가 맞아요. 근데 여기도 다시 TR 사운드가 있으니까 TR, street.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s this train for 32nd Street?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train은 기차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런데 이 train이라는 단어가 명사의 뜻이 아니고 동사의 뜻이 있어요.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 가게 되면 여러분 운동하시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헤드 트레이너라고 하죠. 예,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레인에다가 ER 붙인 거고요. 보통 트레이닝 해서 ing가 붙죠. 그럼 그건 훈련이라는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get 다음에 off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get off. next가 xt인데 station이 st죠. xt, cst니까 두 번째 생략 next station. 원래 station인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잠 st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almost가 st인데 뒤가 got이네요. 두 번째 t 하지 않아서 almost got 이렇게 되겠죠. 가정생활 파트 2입니다. Mom, when is my sister coming out이죠? come out 하게 되면 나오다예요. 그러면 언제 동생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 문형은 시제가 뭐예요? 쓰여져 있는 꼴은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언제 동생이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라는 얘기죠. 가요? 아니죠. 시제는 미래 시제예요. 가까운 미래나 예정되어 있는 미래는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come이라는 동사 있죠? 이게 옛날에 문법 시간에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요. 떠나고 도착하고 가고 오고 이런 동사들이 왕래 발착 동사잖아요. go, come, leave, 그 다음에 arrive 이런 아이들이 왕래 발착 동사이기 때문에 이 왕래 발착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커밍아웃은 들어보셨어요? 어느 연예인이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다라는 거. 이건 보통 숨기고 싶은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과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발표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커밍아웃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사실을 발표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해서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She'll be here in December. 12월에 여기 올 거란다. 여러분, 달 앞에는 인전치사 써요. 자, I can't wait to see her. 그녀를 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동생 보는 거 못 기다리겠어요. can't wait to 동사 하게 되면 동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동사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You will be a good brother, right?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문장의 종류가 뭐다? 부가, 의문문. 옛날에 수업 중에 부가, 의문문 만들 때는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비동사를 썼으면 비동사로, 조동사를 썼으면 조동사로 부가, 의문문을 만든다고 하죠. 근데 회화문에서는 그렇게 쓰실 필요 없어요. 딱 한 단어로 쓰실 수 있어. 이런 right이나 her 이 단어를 쓰시면서 부가, 의문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좋은 오빠가 될 거지? 그렇지. 자, 여러분 부가, 의문문의 억양은 두 가지예요. 올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어요. 올릴 때는 대답을 요구할 때. 내릴 때는 대답이 필요 없을 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부가, 의문문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올리시던지 내리시던지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Mom, when is my sister coming out? She'll be here in December. I can't wait to see her. You will be a good brother, right?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여기 컴마 찍혀있죠. 이거는 꼭 끊어주셔야 돼. 부르는 거기 때문에. when 다음에 is예요. 연음시킬게. when is. sister가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야. sister. 자,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Mom, when is my sister coming out? 이렇게 되겠죠. she will의 줄임말, 우리 보통 she wil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서 더 약화를 해주시면 뒷단어를 하시기가 편해요. 묵음처럼 she'll be, she'll be, she'll be 하시는 것보다 she'll be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죠? 자, 여러분 can과 can't를 문장 안에서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그죠? can은 짧고 약하게, can't는 강하고 길게. 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길고 강하게. 그 다음에 can이라는 단어는 세 철자, can't는 네 철자죠.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길게 말씀하셔야 되죠. I can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You will 하지 마시고 you'll b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비 신부 파티 1입니다. How did your bridal shower go? 자, bridal shower 하게 되면 이게 예비 신부 파티. bridal 하게 되면 신부. 우리 지난주에 신부 나왔죠. bride죠. 거기 이를 떼버리고 보통 명사에다가 AL을 붙이게 되면 전미사 AL을 붙이게 되면 형용사 되죠. 그래서 bridal, 신부의. 자, 고라는 단어는 가다란 뜻도 있지만 무엇이 진행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비 신부 파티가 어떻게 진행됐니? 라는 얘기니까 예비 신부 파티 어떻게 됐니가 되는 거죠. Many friends came and congratulated me. 자, 많은 친구들이 came, 와서 congratulated,
축하를 해줬다. 자, 이게 과거형이죠. 그래서 여기도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규칙 변화해요. congratulation 규칙 변화를 하고요. come이라는 동사는 불규칙 변화를 하는 거죠. and로 연결이 되면 앞뒤가 동일한 상황으로 놓여져야 돼. 그래서 앞에가 과거형이니까 뒤에도 과거형. 많은 친구들이 와서 나를 축하해 줬어. I'm sorry, I couldn't come이죠. 여기서 couldn't는 뭐죠? could not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could는 can의 정중한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can의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보통 회화문에서는 could가 can의 정중한 표현인데 그게 한 90% 쓰이고요. 한 10% 안짝으로 이게 진짜로 과거형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과거형이에요. I'm sorry. 내가 지금 미안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감정이고요. 내가 가지 못한 거는 단 1초라도 전이죠. 그래서 couldn't come이 된 거죠. 못 가서 미안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hat's okay. 괜찮아. 여러분 that's okay는 어떻게도 바를 수 있다? No problem. 문제가 안 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화문에서는 it과 that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it's okay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대문자로 okay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약자로.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ow did your bridal shower go? Many friends came and congratulated me. I'm sorry I couldn't come. Don't worry, that's okay. 자, 여러분 did 다음에 6월이에요. 연음시켜서 did your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came 다음에 and 나왔는데 이거를 끊을까요? 끊지 마세요. Many friend에 came과 congratulation이 다 걸리기 때문에 이건 끊지 마세요. 그냥 한꺼번에 다 써주세요. 이쪽에 friend에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끊어읽기 가능하세요. 소리에서 끊으시면 돼요. 두 개의 문장의 복문이니까 네, 소리에서 끊으시면 되고요.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추발음하지 마시고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뒤에가 OK니까 S를 넘겨주시면 돼요. That's okay 이렇게 되겠죠. 환불 요청 파트 1입니다. I cannot give you a refund이에요. 자, 여러분 refund 하게 되면 환불 명사, 환불하다 동사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단어로 고치실 수 있어요. return. 원래 return은 반품하다라는 뜻이에요. 반품하다라. 원래 return의 뜻이 뭐예요? 제자리로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빌렸다가 반납할 때 retur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되돌아오는 거야. 사람은 반품하지 않고 사람은 반납하는 게 아니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return이란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돌아오는 거. 비백, 컴백과 같은 뜻으로 비슷한 뜻으로 return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반품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원래 return은 반품하다라는 뜻인데 refund와 똑같이 환불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I can't wait to see her. 그녀를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can't를 썼는데 여기도 can't를 쓰면 되는데 왜 cannot을 썼을까요? 여러분 부정을요. 축약하지 않는 것은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환불해 줄 수가 없다는 거. 자, 여기서는 refund가 명사로 쓰였잖아요. 그럼 동사가 있어야 돼. 보통 원래는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동사로 쓰이는 아이들은 그 앞에 서술을 만들어준 동사들이 대충 정해져 있어요. give 동사, make 동사, take 동사 이런 아이들과 많이 쓰는데요. 이 refund는 그러니까 환불을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give 동사와 씁니다. Why not? 왜 안 돼요? I'll remove the tax
but never worried. 자, were 하게 되면 이거는 were의 과거형. were는 불규칙 변화합니다. remove 하게 되면 제거하는 거죠. 제가 택은 제거했지만 절대로 그거 안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never 대신에 don't를 쓸 수도 있어요. 물론 didn't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didn't wear it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왜 여기 never를 썼을까요? never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절대 뭐뭐 안은이죠. 여러분들은 숫자 좋아하시잖아요. 확률적으로는 0%예요. 그러면 그냥 안 입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앞에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 해서 can't를 안 쓰고 cannot을 쓴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didn't를 쓰지 않고 never를 쓴 게 절대로 안 입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I'm sorry. 죄송합니다. It's our policy. 원래는 policy가 정책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책과 관련되는 신문 기사라면 정책으로 쓰이겠지만 보통 쇼핑 갔을 때 policy가 나오게 되면 정책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방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당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은 이게 방침입니다라고 할 때 policy를 씁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sorry.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e cannot give you a refund. Why not? I removed the tag but never wore it. I'm sorry. It's our policy.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give 다음에 you예요. 연음시킬게요. give you.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장의 끝이 dt로 끝나면 그 dt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워가요.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안 나요. 어차피 이 사운드는 발음이 안 나니까. 그런데 뒤에가 이렇게 모음으로 나오게 되면 뒤로 연결해 주세요. worried. 그 다음에요. remove는 규칙 변화합니다. D로 끝났는데 그 뒤에 THE가 나왔죠. 이거 TH 무슨 발음이 기타 발음이에요. D랑 비슷하죠? 앞에 D 하지 마세요. I removed the ta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주문 파트 1입니다. What are they having out there? 죠? 자, 이거는 뭐예요? 시제가 진짜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have 동사는 무슨 뜻이다? 먹다. 여러분 have 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명사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식당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음식을 행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이과 have가 어떻게 달라요? it은 몇 철자? 세 철자. have는 몇 철자? 네 철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중해요? have가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준 거죠. That's our newest burger. 자, 저희의 최신 버거예요. newest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뭐지? 최상급. new라는 단어의 최상급이죠. 근데 여러분 최상급 보통 문장을 해서 어떻게 하세요? EST를 붙여갖고 알고 계시죠? 근데 보통 정관사가 붙어서 그 최상급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유격과 정관사는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관사를 살리시려면 소유격을 버리셔야 되고요. 소유격을 살리시려면 정관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our라는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정관사가 안 나왔어요. You have to give it a try. 여기 have 나왔는데 여기도 먹단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have to 해갖고 뭐뭐 해야만 가로치고 하다라는 조동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먹다 가지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give it a try가 되게 되면 그걸 한번 해보다, 먹어보다. try 동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 동명사를 쓰게 되면 한번 해보다라는 시도해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give it a try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거를 시도해보다. 그래서 try 동사 뒤에 음식명이 나오게 되면
한번 먹어보다. try 다음에 몸에 걸쳐지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입어보다, 신어보다, 껴보다죠. 그래서 give it a try 하게 되면 그걸 한번 시도해보다 먹다. 아까 여러분 그 refund란 단어가 환불하다란 뜻인데 환불이 되게 되면 동사를 써야 될 때 give 동사 쓴다고 했죠. 여기서 try가 원래는 시도하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시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땐 give 동사 씁니다. 자, 그 다음 Okay, I'll have the same thing. 여러분 여기 보시면 have 나왔어요. 여기선 have는 무슨 뜻? 그치. 여기서는 먹다의 뜻도 되고 가지다의 뜻.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저 음식 같은 걸로 가질게요 라는 거니까 같은 걸로 주문할게요. 같은 거로 먹을게요 또 주문할게요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거 주문할게요 라는 얘기죠. 그 최신 메뉴를 주문하겠다는 얘기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at are they having over there? That's our newest burger. You have to give it a try. Okay, I'll have the same thing. 자, what 다음에 아예요. 연음하면서 과 what아. 그 다음에 newest가 st인데 버거가 b죠. 두 번째 생략 newest burger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have to 하지 마시고 have to. give 다음에 이시니까 give it. 그 다음에 다시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give it a. 근데 try가 아니고 ter 사운드니까 try.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you have to give it a try. I'인데 I'이라고 하지 마시고 I에 약화해서 I'll have the same 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today's 퀴즈는요. bridal shower의 뜻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today's 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골드 앤트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지만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이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돈을 부어서 잘 해준다는 얘기로 골드 앤트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또 그거와 관련돼서 엔젤 비즈니스를 보도록 할게요. 엔젤 비즈니스란 일반적으로 0세에서 14세의 영유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린이 관련 사업을 총칭한다. 어린이를 천사에 비유해 우리가 보통 어린이는 천사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에 비유해서 엔젤 비즈니스라고도 부르며 키즈라는 뜻으로의 용어를 사용해서 키즈 비즈니스라고도 한다. 어린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엔젤 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시장이 워낙 광범위하고 새로운 틈새 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돼 정확한 시장 규모 추정이 어려우나 유아동복, 어린이 교육시장 등 비중이 큰 사업 분야인 경우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 국가 1위로 뽑히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엔젤 비즈니스 사업이 축소가 돼야 되는데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또 광범위하게 새로운 틈새 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경향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수업 중에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왕자와 공주가 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를 복양해야 되고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는 어떠한 경제력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근데 요새는 또 경제력이 그때와 다르게 조부모님들이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자식까지 손자와 손녀들한테 아낌없이 지원을 하시는 추세고요. 더구나 그 고령화, 결혼 정년기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경제력은 있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삼촌이나 이모, 고모가 많기 때문에 그 골드 앤트족과 마찬가지로 조카를 자기 아이처럼 생각을 해서 지원을 아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의 시장이 어린아이 수는
축소가 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엔젤 비즈니스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골드 엔트족과 맞물려서 엔젤 비즈니스라는 시사 용어도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엔젤 비즈니스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